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봉입니다. 오늘도 8억대 아파트 실거주 찾기 챌린지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컨텐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렇게 아파트를 트래킹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하급지죠. 5급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원, 도봉, 강북 이렇게 노도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비슷한 위상을 가진 곳이 이제 구로구와 금천구인데 여기는 그나마 나은 게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2호선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직장과 교통적 입지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도강은 대표적으로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특별한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4호선이나 7호선을 타고 주요 업무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 1호선도 있죠. 1호선으로 중구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도강에서 이제 노원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노원이 5급지라기보다는 이제 4급지에 가깝죠. 네, 노원에서 이제 3개 아파트를 뽑았고요. 강북구 신축급 단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단지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계동에 있는 양지 대림 2차 아파트고요. 8억 3천만 원에 전세가율 66%. 낮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예, 투자금은 지금 3억 넘게 들어가죠. 투자금 면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근데 오늘 실거주로 보기로 했으니까 실거주 위주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한 곳에 있는 곳이 양지 대림이 2차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별표가 중계동에 있는 학원가입니다. 학원가가 이제 노원의 중계동이 굉장히 유명하죠. 대표적인 서울의 학군지로 뽑히는 곳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임에도 교통 입지보다는 학군적인 입지가 좀 더 세게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가격대가 이쪽이 좀 더 높고 지하철 근처에 있는 단지의 가격이 좀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학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양지대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학원가와 좋은 한 중학군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노원역 4호선과 7호선을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조금 멀지만, 네, 버스로도 이동하고, 걸어서도 사실 이동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격은 현재 8억 3천으로 지금 여기 있는 실거래 2개 찍힌 거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2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12억까지 갔었네요. 네. 10여까지 갔었던 단지입니다. 다음은 중계동 쭉 아래쪽에 있죠? 성북구와 맞닿아 있는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앞에 월계 풍림아이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격대는 8억 3,500만 원. 거의 비슷하죠? 대신 전세가율이 낮아요. 확실히 학군지의 전세가가 방어를 잘 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지 대림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이죠, 전세 가격이. 근데 여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4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보실 수 있는 입지 요소는 바로 초역세권 1호선과 6호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칸 옆으로 가면은 7호선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7호선은 강남권까지 직행으로 들어가는 노선이긴 한데 의정부부터 위쪽 라인부터 이제 노원 이런 택지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여기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하철의 혼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네, 있어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위뉴타운, 그 성북구죠. 성북구에 장위뉴타운이 여기 생기고 이쪽이 이제 좋아지면은 조금 이쪽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위쪽에 이 철도 차량 기지가 개발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죠. 제가 별로 표시한 곳들이 약간 입지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딱 중앙에 있는 단지입니다. 역세권이라서 어느 정도 가치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릉동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의 공릉 9단지 청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가 사실 되진 않아요. 290세대 정도 되나? 그런데 초역세권이면서 이 지하철 입구가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나름 택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반듯반듯하죠. 단점은 구축인데 그래도 이 역세권 앞에 있고 교통적으로 좋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실거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초등학교도 가깝고 앞에 공원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뽑은 것 중에 가장 싸죠. 7억 5천만 원이고 전세는 4억. 전세가율이 53%입니다. 지금 마지막 실거래 찍힌 거 언저리에서 지금 전부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전부 다 호가인데 이 호가가 이제 거래가 되고 실거래가 찍히면은 향후에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합을 가냐, 조금 하락을 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은 살짝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미아동입니다.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고요. 이 주변이 전부 다 꿈의 숲이라고 불리고 있고, 꿈의 숲 생활권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3 미아 사거리역을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이죠. 네, 조금 이렇게 걸어서 가는 길이 있어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멀죠. 이게 약간 엄청 언덕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동북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한참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도 약간, 사실 제가 가져온 단지 중 입지는 가장 떨어지는 곳인 것 같고, 역도 멀고, 초등학교도 멀고, 주변 균질성이 쭉 빠져요. 그리고 언덕이면서. 그래도 가져온 이유는 19년 신축이 서울에서 8억대, 거의 9억에 육박하지만 8억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신축이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요, 서울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양지 대림, 그 학군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와 전세 가격이 같죠. 네. 신축을 그만큼 기대하고 있고 실거주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전세가율이 이제 61%까지 오르죠. 보통 노도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세가율이 70% 정도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적기라고, 싸게 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땅값을 가져왔어요. 이제 매매가에서 이 건축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1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빼면은 이 지역의 땅값,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계동 양지대림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만 원, 그리고 월계동은 아직 연식이 엄청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도 20년 가까이 됐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6억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릉동이 꽤 싸네요. 1년에 1,000만 원씩 2억 4천을 빼면 5억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년식은 이제 5년 된 아파트고 5년치는 이제 5천만 원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값은 8억 4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직 건축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가치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값은 사실 완전 신축 같은 경우에 구축 땅값과 비교를 하려면은 얘가 30년 정도 됐을 때 가격이 빠지면 그 땅값을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30년 돼서 한 3억 정도 빼면 여기도 5억대가 나오겠죠. 땅값이.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단지들은 대략적으로 좀 맞는 것 같고 땅값이 그래도 중계동 쪽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거래 흐름을 한번 쭉 보춰보고 21년 최대 상승장, 가치가 가격으로 나열되는 이 상승장의 순서를 한번 봤습니다. 순서는 여기 이제 제가 단지를 세우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중계동이 제일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원가가.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신축이라서 빨간색으로 이제 거의 다 같이 찍혀 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석계역 역세권인 풍림아이원, 그 다음이 공릉단지 청솔입니다. 확실히 이쪽은, 공릉동은 생활권이 살짝 떨어져요. 언덕도 있고 난개발된 느낌도 있고, 그래도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지들보다 한두 칸 차이 나는데 이제 가격이 거의 1억씩 차이가 난다는 건 얘가 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대신 엄청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의 이 가격 순서와 가격의 차이를 이렇게 보다가 현재 가격에 나열된 걸 보면은 도리어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사실 상급지의 가격이 싸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오래되었어도 학군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은 전세 가격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쪽을 저는 실거주로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잘 고쳐가지고. 네. 전세가율도 제일 높죠,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치가 상승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의 성적을 보여준 양지 대림이 현재 가격이 하락해서 다른 단지들과의 가격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으니 오늘은 양지 대림을 실거주 단지로 조금 선택을 해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철이 가깝거나 이래서 좋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생활권들이. 근데 중계동은 오래됐다는 단점을 빼면은 그래도 학군지로서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양지 대림을 뽑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실거주 아파트 챌린지를 하기 전에 아파트 비교 챌린지에서도 노도강 편을 보시면은 양지 대림을 제가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거주와 투자는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네, 어쨌든 싸게 사고 가치 대비 싼 걸 사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